네, 지난 1년간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경찰청에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4만 4천 건으로 요즘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해 형사처벌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 층간소음 문제 살펴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이 층간소음 관련인데, 사실 네, 이 문제는 이미 심각해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음, 층간소음과 관련의 사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포항 법원에서도요, 층간소음 자체를 다투는 사건보다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생겨서 음, 폭행이라든지 네, 협박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도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범죄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먼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라는 걸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습니까? 층간 소음을 딱 규정한 법규나 이런 건 없지만 네. 경범죄처벌법에서 이제 층간 소음과 유사한 소음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보면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이런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 외에 사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 기준은 이제 수인 가능성이라고 해서 수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층간소음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그래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음.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인 가능성,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넘었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소음, 층간 소음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의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넘으면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음. 뭐 법원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가 어떤지, 가해자가 방지 조치를 했는지, 손해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음. 또 공법상 규제 기준을 위반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법원 판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파트에 그런 소음 방지 건축 기준을 준수했는지 또 음. 가해자 피해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수인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데시벨로 음. 규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치화된 이 규정을 통해서 또 이 수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층간 소음의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좀 실제 사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실제로 이런 수인 가능성을 넘는 층간소음이다, 혹은 네. 넘지 않는 층간소음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례가 많은데 일단 네.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을 했는데 1회 발생한 경우 한 번만 음, 발생했다면 네. 이 정도로 수인 한도를 넘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음, 공판시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아파트라는 이 특성상 어느 정도 거주자들의 소음으로 따른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 전제 하에서 위층에서 매트도 깔고 식탁 다리에 테니스 공도 끼우고 그런 노력을 했다면 이제 수인 가능성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기각 판결한 사례가 있고요. 네. 또
어떤 피해 소음이 있었지만 아파트 구조상 이게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음. 아파트 구조상 층간 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음.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손해배상 책임이 네. 없다라고 본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돼서 건물 노후화가 심해서 소음이 발생한 것이어서 음. 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본 판시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뭐 이웃 간에 누구에게 문제를 묻는 거 말고도 뭐 시공적이라거나 노후화로 인한 소음도 이렇게 인정이 되긴 하는군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층간 소음을 불법 행위로 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있던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예, 반대로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 네. 이제 8개월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에, 이제 뭐 어떤 시점부터는 저녁 시간만 되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하는 그런 기계음 소리가 음. 이제 또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해자 쪽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네. 이제 90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음. 90데시벨로 이제 그 기준인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데시벨을 훨씬 오. 상회하는, 두 그렇죠. 배네요. 그렇죠. 수치적으로도 이제 이런 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 네. 물론 그 피해자 쪽에서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서 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위층 세대가 책임이 있다. 이 소음은 수임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음.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일부러 소음을 아래층에서 내서 보복한 음. 아래층의 거주자에게 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오. 인정한 판결도 있어요. 네. 이건 사실은 그 기존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한 100에서 500만 원 정도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네. 이례적으로 많이 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제 보복성 층간 소음이 너무 극심해져서 이제 위층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까지 음. 불가피하게 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사간 집에 뭐 이사 비용이나 월세까지 포함시켜서 고액의 배상금을 인정한, 네,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오. 음. 그렇군요. 와,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아래층에서 보복한 거 이것도 네. 참 대단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좀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수인 가능성을 넘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 배상 범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를 책정해서 네. 이제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음. 그리고 뭐 단순한 소음 피해 하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간 소음으로 서로 다투다가 뭐 폭행이나 이렇게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로 형사 문제화되면 이에 따른 뭐 위자료, 치료비는 또 별도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위자료부터 뭐 다양한 명목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 같고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 층간 소음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서 처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다른 범죄 사건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네.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만 가능했고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은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뭐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경범죄법,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층간소음 행위를 이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층간소음 발생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4일에 나왔거든요. 네. 이 사안을 보면은 이제 이 사안도 위층에서 먼저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니까 밑에 층 사람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밑에 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고의로 새벽에 도구를 사용해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 크게 막 노래나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등 네. 한 달간 31차례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음. 이것은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음. 판시하면서 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까지 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정말 특히 요즘은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층간소음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고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에티켓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